자, 봅시다. 입체도형의 부피, 이제 요 녀석은 어저께 이제 설명하려다 말았지만, 요 녀석은 별표를 좀 쳐주시고, 얘는 이제 어떤 시험이 됐던, 학교 내신 시험이 됐던, 모의고사가 됐던,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그런 유형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쪽 파트에서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얘가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될 확률도 좀 높은 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별도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a고 높이가 2a인 원기둥을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즉 밑면이 원이니까 여기 지름을 이렇게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작은 쪽을 t라고 하자.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지? 이 녀석을 우리가 얘를 t라고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 그죠? 자, 또 도형 t를 밑변의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지금 뭐가 직각삼각형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6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중인 거잖아. 이랬을 때 이와 같은 도형 t의 부피를 구하래. 즉 우리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도형을 쭉 쌓아나가면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일까? 일단 그거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이런 녀석은 어떤 도형을 쭉 쌓아나가면 만들 수 있는 녀석일까? 응? 어떤 거? 거기부터 시작이야. 빨리 생각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여기 반원이고 이렇게 빗변 이렇게 잘랐으니까 그럼 여기 반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지? 근데 일단 이제 그렇게 문제를 구하게 되면 잘 안 나올 거야. 직각삼각형. 그럼 어떤 직각삼각형을 쌓아 나가는 거지? 지금 이 노란색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되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이제 혜원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삼각형을 쌓아 나갈 거란 말이지. 이런 삼각형을 계속 쌓아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을 때는 여기에 되게 굉장히 작은 어떤 삼각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어떤 되게 작은 이런 삼각형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삼각형. 그러니까 매우 작은 삼각형부터 얘가 이제 이 녀석을 내가 x로 잡았을 때, 여기 길이를 내가 이제 x로 잡았을 때 x가 점점 이렇게 하면서 얘가 점점 삼각형이 커졌다가 다른 삼각형이 점점 작아지면서 저 끝에서 매우 작은 어떤 삼각형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런 녀석이 이제 구해질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각삼각형을 n개 더한 다음에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면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러면 일단 직각삼각형을 내가 n개 만들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지? n등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뭐가 됐든 어떤 녀석을 n등분해서 그 녀석을 갖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n등분을 해야 되는 건 어디를 n등분해야 되는 거야? 지름. 어떤 지름? 이 녀석의 지름. 걔를 n등분 해야 되는 거겠지? 그죠? 내가 그 녀석을 n등분 할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자고. 그럼 내가 얘를 n등분 할 거고 그러면 내가 그때 생기는 여기 어디 k번째 삼각형 뭔가 k번째 삼각형이 있을 거고 나는 그 k번째 삼각형의 면적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쭉 다 더해가서 부피를 구할 거잖아. 그러면 두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건 k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겠지? 맞지? 그리고 K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K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까지 한 게 뭐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N개의 삼각형을 다 더하는 거겠지? 그럼 이랬을 때 아직 요 녀석하고 여기의 부피는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생기는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지? 네 번째? 그렇지, 네 번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란 얘기인 거지. 그리고 나서 요 리미트 계산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계산은 뭘로 하겠다? 인테그럴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결국 내가 인테그럴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뭐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정적분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각형의 면적을 정적분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를 내가 a라고 잡으면 뭐 상관없는 거겠지만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겠다고. 누구를? 여기가 누구 자리야?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어떤 삼각형에? K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들어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구분구적법을 만든 다음에 극한을 취하고 걔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 결국 요 녀석은 뭐였던 거야? 면적일 때는 얘가 이제 함수값이 들어갔던 거고 부피일 때는 여기에 면적이 들어갔던 거겠지. 그래서 그 면적을 쫙 다 쌓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지? K번째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K번째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봐, 이거. K번째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인 거지?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하지?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지. 그럼 여기서 얘가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럼 어디가? 얘가 밑변인 거지? 맞지? 그럼 이 밑변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 문제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 이 녀석의 밑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에이, 생각. 그거 보지 말고 생각. 생각해봐, 빨리 생각.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얘가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거기가. 거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내가 힌트는 줬어, 아까. 그리고 요것도 힌트야. 얘가 힌트야, 힌트. 응? 밑변. 밑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중이잖아, 지금. 응. 지금 요 녀석을 N개로 나눈 거야. K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선생님이 얘를 힌트라고 줬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지금 정적분을 할 건데 내가 뒤에다가 지금 뭘 써놨어? dx를 써놨지.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지금 누구의 범위라는 얘기야? x의 범위라는 얘기인 거지. 즉 지금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x축이 저렇게 가고 있으면 내가 밑면만 따갖고 와서 밑면만 내가 이렇게 좌표평면에 이렇게 표시해볼게. 이렇게 밑면만.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자, 밑면만 좌표평면에 갖고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a고 얘가 a인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x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a로 잡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준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혹은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두겠다.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즉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의 중심부터 이렇게 떨어진 녀석에 여기를 내가 이제 여기를 내가 x로 이렇게 잡아보겠다. 이렇게 x. 그럼 내가 얘를 x로 잡으면 지금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밑변이 되는 거지. 근데 너희는 알고 있는데 얘가 a라고. 맞죠?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a 마이너스 x제곱. 맞죠? a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나는 요 녀석의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루트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지? 오케이? 그렇게 쓰고 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없겠지. 얘하고 얘를 곱한 녀석에다가 2분의 1 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삼각형. 맞아? 그래서 나는 요 녀석이 그래서 내가 여기 그냥 뭐 여기를 내가 K번째로 가면 요 녀석을 뭐 그냥 여기 그냥 근데 내가 여기 구분구조법을 한다면 이제 요 녀석이 한 칸의 크기가 있으니까 내가 걔를 구분구조법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린 이제 굳이 구분구조법까지 갈 필요가 없이 K번째에 있는 요 녀석의 면적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내가 X번째라고 생각되는 녀석이 뭘 구해도 되는 거야? 면적을 구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그 녀석을 DX라고 놓고 여기에 X번째 넓이를 구해볼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한 칸의 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한 칸의 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얘가 지금 몇 도야? 60도야. 그럼 얘 높이는 얼마야? 얼마야?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한 녀석이었겠지. 그러면 K번째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 루트 3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난 뭘 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2분의 루트 3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걔에 대해서 dx 이렇게. 얘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제 단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 하면 2분의 루트 3에 a제곱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이 녀석 하면 6분의 루트 3에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지. 근데 얘 지금 무슨 함수지? 이게 무슨 함수야? 우함수, 우함수.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따라서 이 녀석을 계산하면 2에다가 집어넣자. 집어넣으면 얼마니? 2분의 루트 3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에 a의 세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은 2 곱하기 6분의 얼마야? 2 루트 3 a의 세제곱이 돼서 약분 처리하면 3분의 2 루트 3 a의 세제곱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이 밑변의 크기를 잘 못 구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됐든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적분을 x로 하니까 내가 이 녀석의 직간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구간이잖아. 그럼 이 녀석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뭐라고 둬야 되는 거야? 얘를 x라고 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dx를 붙였다면 마이너스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난 이제 이 녀석에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 얘가 사실 이 원이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녀석 함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함수값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 녀석만 따로 그래프를 그려와서 내가 너를 x라고 잡으면 너가 a일 거고 너의 길이는 뭐다? 얘가 원점일 테니까 그지? 너의 길이는 a제곱에서 x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요 녀석의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의 제곱인 거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가 x일 때 뭘 구하고 싶은 거지? y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얘를 이제 y는 하고 정리만 해도 되잖아.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y는 양수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죠.
얘가? 혜원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요 녀석의 길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해결해도 되고.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너희? 최근에 기하고 있는 학생들? 너희 타원할 때도 많이 하잖아 이거. 그죠? 기억나지? 타원할 때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문제를 밑에 있는 걸 빨리 한번 풀어봐봐.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서 그림을 새로 그려주는 게 좋아. 기울어져 있는 건 얘를 모양을 너희는 공간능력 그 지각능력이 좋아서 괜찮은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잘라주면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야. 높이만 살짝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이면 그림을 새로 그려주는 게 좋아. 잘 구해지고 있어? 뭐가 잘 안 돼? 여기서는 얘가 세타라고 놓을 필요도 없지. 사실은 얘가 1대 3인 거 아니까 얘가 1이면 얘가 3이라는 비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얘가 무조건 3이고 얘가 무조건 얼마인 거지? 9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그 삼각형은 다 닮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여기를 내가 3이라고 잡으면 얘가 9일 테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닮은 비는 1대 3이니까 난 요 녀석의 길이를 곱해서 3만 곱하면 이제 요 녀석의 길이가 되는 거지. 삼각형에서. 그럼 난 이제 요 녀석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그 녀석의 길이를 구할 때 이제 이렇게 구한다고. 근데 이게 여기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간 거야. 왜냐면 얘가 지금 물을 흘려보낸 거잖아. 물을 흘려보내다가 딱 멈춘 거니까 물이 어디까지 가게 있어. 컵을 생각해봐, 이렇게. 물이 딱 떨어지다가 이제 물이 안 떨어지면 여기 컵 끝에 물이 살살살 걸려 있잖아.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얘가 여기가 지금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여기를 내가 x라고 잡는다면, 이만큼이 x일 거고, 얘가 3일 거고,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9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그림 이거요? 응. 얘가 3이잖아. 얘가 원의 중심인 거고. 마삼부터 3까지. 그러면 난 요 녀석인 거니까 내가 얘를 돌려서 얘가 x축, y축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원의 중심부터 x만큼 떨어져 있었다면 그때 그려진 요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 녀석은 요 녀석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건데 요 녀석의 길이가 얘가 x니까 얘가 x일 거고 맞아? 요 녀석이 여기 이렇게 여기 이거는 무조건 반지름일 거니까 요 녀석의 역할이 되는 걸 거고
요거. 요 녀석이 이거. 그죠? 좀 돌아가네? 아무튼 뭐가 됐든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얘가 3인 거지. 얘가 x인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9 마이너스 x의 제곱이겠지, 이렇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얘가 3이잖아. 3. 요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가 요게 면적이지,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아, 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더 했어야 되는구나. 그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밑변의 길인 거니까 3 곱하기 루트 9 마이너스 x에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오케이? 다들 구했어요? 밑에 거까지 다 구했네? 됐어? 자, 안 풀어줘도 되죠? 넘어가도 되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마지막 거는 어때? 마지막 거 한번 풀어볼까? 오늘 뭐 시간에 쫓기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요거. 얘가 발전 문제죠? 발전 문제 한번 풀어봐봐. 잘 안 나오나? 오래 걸리네? 자, 나중에 이제 너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거 봅시다. 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풀어주셔야 해요. 뭐가 됐던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녀석의 부피인 거잖아. 그죠? 이런 녀석인 거잖아. 뭐가 됐던 지금 요 녀석도 9의 일부야. 맞지? 커다란 9가 있었으면 얘도 지금 9의 일부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가 9의 일부라면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하려면 원이라는 녀석을 계속 쌓아가서 만들어지는 녀석인 거겠지? 그럼 내가 이제 원을 계속 쌓아 나갈 건데 그러면 9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9의 입장에서 K번째 있었던 녀석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9의 입장에서 K번째, 즉 내가 그냥 여기 보여지는 요 녀석을 내가 요 녀석을 그냥 9의 입장에서 K번째 있었던 녀석의 면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녀석의 면적은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얼마지? 여기가 몇 도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를 내가 X라고 한번 잡아보겠다고. 오케이? X번째 있던 녀석을 구해야 되는 거야. X로 잡아보겠다고.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 요거의 길이. 나 요거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 이 녀석은? 36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가 얘를 X로 잡는다면
직가삼각형이 존재할 거고 얘가 6이고 얘가 x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36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x번째 있는 녀석의 반지름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x번째 있는 녀석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을 제곱해서 파이를 붙여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럼 난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면적이 들어올 건데 면적이 36 마이너스 x제곱에 파이 이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는 거야? dx가 붙으면 되겠네. 그러면 나는 이제 뭐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적분 구간만 계산하면 되네. 그럼 이제 적분 구간도 잘 봐봐. 적분 구간도 얘가 지금 길이가 얼마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얼마지? 6이지.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현재 얼마야? 3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아까 봤지만 원도 그렇지만 원의 중심부터 내가 x를 잡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가 x를 잡았으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3이고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적분인 거지. 맞아? x번째 있는 녀석의 면적이 어딘가에 k번째 있는 녀석의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그 녀석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3부터 6까지 정적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그냥 한번 풀어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녀석들인데 처음엔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부피 요거 구하는 건 뭐 어저께 다 얘기를 했었고요. 자, 속도와 거리네, 속도와 거리. 자, 대망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일단 여기 단원은 어렵지 않고요. 여기는 일단 공식 암기가 중요한 단원이야. 그냥 내가 공식을 하나를 외우면 그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만 출제되는 영역이야.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개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해줄 거고. 이제 속도와 거리 쪽에 이제 나와 있는 녀석에서 이제 일단 이 녀석을 좀 수트에서 배웠던 것들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고. 얘도 미분에서 다 했었는데 위치라는 녀석이 있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지? 얘를 미분하면 이거 거리로 쓸 뻔했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라는 녀석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라는 녀석을 적분하면요? 위치가 되는 거고 가속도를 뭐하면?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선 이제 우리가 속도의 크기라는 걸 물어봐. 속도의 크기. 뭘 물어본다고?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라는 건 어떤 녀석의 크기라는 거 거기다 절대값을 빡 씌우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속도에다 절대값을 딱 씌우면 뭐가 되는 거지? 속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운 녀석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속력을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속도의 크기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잖아. 뭐가 되지? 이동거리가 되죠.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속도의 크기가 있다면 가속도의 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속도의 크기가 있다면 가속도의 크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 이렇게 부르지 않아. 그냥 가속도의 크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속도가 있으면 속도의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가속도가 있다면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수초에서 배웠을 때는 속도라는 녀석도 어차피 어떤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이었고 가속도도 어차피 우리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이었잖아.
근데 이제 미적분 쪽에 넘어와서 우리가 미분에서 속도 가속도를 배웠던 걸 떠올려봐. 어떤 경우로 나눠지지? 수직선뿐만 아니라 좌표 평면 자체에서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X좌표하고 Y좌표를 따로 떠나서 우리가 좌표 평면을 움직이니까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녀석을 만들었었지? 어떤 점 P의 움직임을 봤었던 거지. 어떤 점 P가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었던 거고, 우리는 어떤 점 P가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걸 점 P의 좌치라고 부르고, 우리는 점 P의 좌치를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각을 해봐. 어떤 점 P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X축을 따라서 움직였어. X축을 따라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요 X축을 점 P의 좌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수투에서는 이제 이런 것만 다뤘다면 미적분에서 뭘 다루겠다고? 점 P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 하지만 걔가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걔가 움직인 녀석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점 P가 움직인 걸 점 P의 좌치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녀석의 식을 구하는 걸 좌치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적분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을 때의 속도, 가속도, 그 녀석을 적분해서 다시 위치,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해내야 되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뭘 구해야 되고,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이런 걸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질문. 속도의 크기, 속도는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지. 그럼 너희가 기하에서 배웠잖아, 우리. 벡터의 크기. 맞잖아, 속도의 크기. 벡터의 크기. 맞잖아. 이제 그때 제이가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 벡터의 크기 우리 어떻게 구했어? 제곱하고 제곱해서 해서 루트 씌웠지.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의 공식이 이렇습니다. 어떤 녀석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위치가 x가 ft, y가 gt라면 어떤 점 p의 위치는 ft, gt가 될 거고. 맞아?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p'이 돼서 f't의 g't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속도인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원점부터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크기가, 즉 속력이라는 녀석이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 이동 거리가 되는 거라고. 그럼 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점 P가 말이야. 점 P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였어. 한쪽 방향만으로. 그지? 내가 여기서 이제 점 P가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얘가 이동 거리지. 그거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의 거리죠. 맞잖아. 아니야? 곡선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구하는 것과 뭐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건 결국 같은 공식이야. 맞지? 점 P가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동 거리하고 곡선의 길이는 어때야 돼? 같아야지. 속도가 한 방향이라면. 맞죠? 맞아? 오케이? 왜 다들 대답이 없지? 그래서 결국 이동 거리를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다시 질문. 가속도는 벡터의 스칼라야. 벡터지? 그럼 얘도 벡터잖아. 그럼 이 녀석의 크기도 어떻게 구하면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좌표에 대해서 원점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속도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녀석도 크기를 구하면 루트 f2'x의 제곱 더하기 g2'x의 x가 t겠죠. 제곱 더하기 g2't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도 계산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게 약간 물리학스럽지만 물리에서 나오는 걸 생각해서 공식을 유도해보면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공식을 생각할 때는 기하나 물리에서 배우는 그 녀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더 수월해. 이 공식을 외우는 데는. 근데 사실 뭐야 그냥. 속도의 크기는 미분해서 루트 씌워서 뭐 하면 되는 거고.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고. 가속도는 두 번 미분해서 이계 도함수를 원점부터 거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지. 그지? 근데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 부르지? 요 녀석을? 얘를 무슨 함수라 불러?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근데 꼭 곡선이 매개변수로만 나타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어떤 함수가 꼭 매개변수로 나타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매개변수가 아닌 녀석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녀석은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구분구적법을 한번 구해볼 생각이야. 알겠지? 오늘 왜 다들 이러지? 오늘 유난히 더운데 아침이라 그런가? 아닌데? 보통 때보다 좀 늦은 시간 아니야? 우리 원래 9시부터 하는데 오늘 9시 반에 했으니까. 근데 오늘 더 피곤해 보이지? 다들 왜 이렇게 의욕이 하나도 없지? 봐봐. 내가 얘를 A라 부를 거고 내가 얘를 B라 부를 건데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부터 요만큼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곡선의 길이. 그러면 그 곡선의 길이는 사실 여기 있던 어떤 점이 한쪽 방향으로는 움직였다면 그 점이 움직인 거리하고 곡선의 길이는 사실 같은 걸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얘를 그냥 구해보겠다는 생각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빨리 생각해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다들 오늘 생각을 하기 싫은 표정들인데 다들 자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곡선 있죠, 곡선. 요 곡선을 n등분하는 거야, 이렇게 n등분. n등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뭐 아직은 여기가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난 이렇게 n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를 그냥 직선으로 연결할 생각이야, 이렇게.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지금 위로블록한 녀석인 거니까 얘를 내가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로블록한 녀석이고 내가 얘를 좀 확대하면 이런 녀석이 있었다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한 이런 상태일 거 아니야.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내가 구한 이 녀석들, 이 직선들의 합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곡선의 합보다는 어떻지? 작지? 작은 상태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럼 내가 얘를 조금 더 n등분이 아니라 2n등분해서 얘네들을 또 반씩 잘라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걔를 요렇게 연결하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더 곡선에 가까워지는 녀석이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걔를 또 어떻게 하겠다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은 매우 가까운 어떤 두 점을 연결한 거니까 이런 곡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나는 그 녀석을 이용해서 지금 이 녀석의 길이를 표현해 보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요 한 변의 길이 요거 있죠. 요거. 요 녀석의 길이. 내가 얘를 n등분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런 삼각형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볼게. 차라리 이렇게. 이런 삼각형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결국 내가 더하려고 하는 요 직선들의 선분의 합은
이 삼각형들의 뭐랑 똑같은 거지? 빗변의 길이랑 같은 거지? 그러면 나는 결국 여기 K번째 삼각형에 뭘 알면 되는 거지? 빗변의 길이를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빗변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다음에 이 N을 내가 어디로 보내주면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나는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한 변의 길이. 맞지? 한 변의 혜원이 졸았다.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해? 요 녀석의 값이 필요한 거지. 근데 사실 요 녀석의 값은 여기 있는 y값에서 여기 있는 y값을 빼면 돼.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녀석 요거 요만큼의 길이는 결국은 뭐 B에서 A를 뺀 녀석을 N등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삼각형에 그림을 그렇게 그릴까? 요 녀석의 길이는 결국 N분의 B-A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요 녀석은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의 요 높이는 내가 얘를 A라고 하면 요 녀석의 높이는 사실 뭘 빼는 거지? 여기 좌표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지. 요만큼의 길이가 B-A인 거니까. 그러면 F 요 녀석의 값에서 F 요 녀석의 값을 빼면 얘가 되는 건가? 그럼 두 번째는 F 여기다가 2를 곱한 녀석에서 F 요 녀석을 빼면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여기다가 3을 곱한 녀석에서 2를 곱한 녀석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K번째는 K를 곱한 녀석에서 K-1을 곱한 녀석을 빼면 되는 거겠지. 결국 그래서 나는 이제 요 녀석 K번째니까 얘가 K번째니까 요 녀석의 높이는 이렇게 쓸 수 있어. F A 플러스 N분의 B-A의 K-1 K-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니까 좀 불편하긴 해. 그지? 그래도 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라? 미트 K는 1부터 N까지 한 변의 밑변의 크기 B-A의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 불편해서 내가 얘를 그냥 우리 원래 이제 요 녀석의 크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델타 X 이렇게 놔도 되죠. 그지? 델타 X 이렇게 놔도 되니까 내가 얘네를 그냥 델타 X 이렇게 한번 놔보겠다고. X의 변화량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얘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 얘를 델타 X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 얘를 A 플러스 델타 X의 K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혜원아? 그죠? 이 녀석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A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K-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 얘를 지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봐도 이게 너무 좀 불편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쓸 생각이냐면 얘를 지워. 난 뭔진 모르겠고 그냥 너는 X 더하기 델타 X 내가 여기 얘가 여기 뭐 내가 그냥
x번째 있는 어떤 녀석에 뭐 누구? x번째 있는 어떤 녀석에 요쪽에 요거 요게 함수값을 그냥 내가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x 플러스 델타 x의 함수값? 얘가 x일 때 함수값이면 요만큼의 델타 x니까 요 녀석의 함수값은 x 더하기 델타 x의 함수값.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를 이렇게 쓸 생각이야. 그래도 돼? 됐어. 자, 그리고 델타 x를 이쪽으로 이제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죠. 됐지? 그리고 이 녀석의 앞에 원래 이제 여기가 뭐가 있었던 거 시그마 K1부터 N까지가 있었고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녀석이 있었던 거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 델타 X하고 이 녀석이 만나면 DX가 된다면서요. 맞죠? 맞죠? 얘하고 얘가 만나면 인테그랄이 된다면서요. 리미트 시그마 만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요 녀석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사실 우리 요쪽에는 지금 와야 되는데 사실 누가 왔어야 되는 거냐면 아이 바보. 우리 지금 아직 요걸 구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지워야 해. 봐봐.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녀석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얘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얘를 f에 a 이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내가 얘를 델타 x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지. 한 변의 크기를 놓으면 그러면은 x번째 있는 어떤 녀석의 뭐는 면적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야. 얘가 지금 되는 걸 거고,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녀석의 길인 거잖아.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되죠. 오케이, 구합시다. 여기다 쓸까? 루트. 더하는 거지? 빼는 게 아니라 자꾸 왜 이래?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됐어? 이 녀석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k번째 있는 어떤 삼각형의 빗변의 길인 거지. 됐어? 자, 내가 이제 요 녀석이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 K1부터 N까지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고 싶은 이런 생각 아니야? 맞아요? 선생님 얘가 지금 이런 모습이어갖고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변형을 좀 해보고 싶어. 델타 X를 곱해. 그리고 델타 X로 나눠. 원래 지금 얘가 없으면 얘가 있는 그대로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그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보시다시피 곡선의 길이의 모양이 깔끔해 안 깔끔해? 안 깔끔하지? 더럽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이쁘게 만드는 과정을 할 거야. 알겠지? 이쁘게 만드는 과정을 할 거야. 자, 봐봐. 그럼 내가 얘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랑 만나면 1이 될 거고 더하기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의 전체 제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됐어? 그리고 바깥쪽에 누가 있는 거고 델타 x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생각해봐. 얘랑 얘가 만나면 뭐가 되지? f 프라임 x. 그럼 내가 얘를 f 프라임 x라고 둬도 되는 거겠네. 제곱.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해?
제곱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델타 x는 얘를 만나면 뭐가 되지? dx. 너랑 너랑 만나면 뭐가 되지? 오케이. 인테그랄. 맞지? 그리고 나는 얘가 지금 x잖아. 그럼 이게 지금 누구의 범위가 와야 되지? x의 범위가 와야 되지. 내가 구하려고 했던 게 x가 a부터 x가 b까지의 곡선의 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네. 이 녀석이 뭔 거야? 곡선의 길인 거야. 얘가 곡선의 길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를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지. 뭐야? 주어진 구간에서 정적분을 할 건데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주어진 녀석을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고 나면 너무 간단해. 그런데 이 녀석을 유도하는 과정이 이랬다는 거지. 유도하는 과정이 이랬다는 거지. 그런데 이 녀석은 바로 뭐가 되는 걸 거고, 이 녀석은 내가 얘를 지금 뭐라고 놓고 문제 푼 거야? 얘를 fx로 놓고 문제를 푼 거잖아. 얘를 fx로 놓고 문제를 푼 거니까 매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는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구한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녀석을 적분하는 거니까, 그치? 얘가 지금 속도의 크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속력인 거니까 이동 거리는 요 녀석을 A부터 B까지 dt 하시면 되겠죠. 됐어? 이해가? 오케이. 자, 아니야, 쟤는 저거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설명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얘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dx가 있는 거고. 그럼 잘 봐봐. 내가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저 공식을 유도해낼 생각이야. 뭐라고? 요 녀석을 갖고 저 공식을 유도해낼 생각이야. 누구? 이 공식을 유도할 생각이야.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일단 뭐가 됐든 요 dx는 매우 작은 한 변의 길인 거지. 얘 그냥 길인 거잖아, 길이. 내가 그 길이를 이 안에 집어넣어 볼게. 얘를 이거 안에 그냥 쓱 집어넣어 보겠다고. 오케이? 집어넣으면, 야, 너 이거 공식 유도할 줄 몰라도 돼. 상관없어. 너희가 필요한 건 얘를 공식 암기하는 거야. 이쪽 파트는.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여기 딱 들어가면 루트 dx의 제곱이 될 거고, 우리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지? f'x dx분의 dy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dx분의 dy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얘를 내가 f'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요 녀석도 t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었고, 만약에 요 녀석도 t에 대해서 표현이 있었다면, 그래서 각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 녀석이라면, 혜원아? 오늘 혜원이가 자꾸 깊이 잡는 애? 이렇게 얘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면 좀 적어볼게. 프라임 x의 제곱에 곱하기 d의 x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한테도 곱해지는 걸 테니까. 그러면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이 약분되니까 뭐가 되는 거지? dy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거고.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요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매개 변수였다면 뒤쪽에 뭐가 있을 거고, 뒤쪽에 dt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얘를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요 녀석들을 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dt로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x가 만약에 t였다면 내가 얘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가? 내가 여기 dt를 만들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얘를 dt를 만들었으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할게. 얘가 dt가 있으니까 얘가 없어지려면 안쪽에 뭐가 있어야 돼? dt의 제곱이 분모에 깔려 있으면 되는 거지. 루트 통일성 이거 갑시다. dt의 dx의 제곱 더하기
dt에 dy의 제곱에 dt가 있고 이게 인테그럴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얘가 사실 뭔 거야, 얘가 얘를 미분한 거 아니야? 얘가 얘를 미분한 거고, 맞죠?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곡선의 길이를 가지고 요 공식을 만들어내고 요 녀석을 가지고 다시 이 공식을 유도해낼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너희가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생각해봐. 요 녀석의 개념 자체는 깔끔하지 않아. 뭔가 좀 어려운데 라는 느낌이 든다고. 근데 너희가 이제 물리학을 적용하면 되게 깔끔해. 뭐니까 속도하고 가속도는 벡터니까 벡터의 크기는 원점부터의 거리가 될 거고 그 녀석의 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제곱해서 구하는 거겠죠. 이지우나? 이렇게 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공식 자체는 이제 공식 자체는 너희가 자꾸 자서 선생님 목이 메이는 거야. 그래서 너희 어떻게? 공식 자체는 암기하시고 나머지 그냥 대입하는 연습만 하시는 거야. 알겠지? 이 과정을 그냥 한번 보고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꼭 저거를 저렇게 유도해내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알겠죠? 자, 봅시다. 이제 우리 세 문제만 풀면 끝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뒤쪽에 되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특강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 뭐 현수선 막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어. 아, 광희고의 아이들이 수행평가할 때 좋겠다. 아니 3학년 때 문제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3학년 때 탐구대회 이런 거 있어. 너희.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탐구해갖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어떤 과학 탐구대회나 뭐 이렇게 수학 탐구대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현수선의 길이가 있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실제로 요거 뭐라고 해야 되니? 실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실 같은 거. 실 같은 걸 놓고 그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딱 매달면 밑에서 당기는 뭐가 있어? 중력이 당기는 힘이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실의 무게가, 그러니까 이 실의 무게가 누르는 힘도 있을 거고, 이쪽에 못을 이렇게 박으면 여기서 당기는 장력도 있을 거고, 그 녀석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근데 사실은 그 포물선이 실제 포물선하고는 조금 달라. 실제 포물선하고 조금 달라서 그 녀석의 모양이 그러니까 현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걔를 현수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너희 그래서 한강이나 이런 데 가면 큰 다리 보면, 너희 광안대교 가봤니? 부산에? 다리 보면 다리에 아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지. 걔가 사실 이제 현수선이라고 만들어놔서 걔를 이제 우리가 현수교 이렇게 부르는데 걔는 진정한 의미의 현수교는 아닌 거야. 왜냐면 현수교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애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걔는 밑에 이렇게 얘를 고정시켜 놨거든. 이렇게 밑에 뭔가를 고정시켜 놨어. 그럼 걔는 실제로는 현수교가 아니라 걔는 포물선에 가까운 녀석이 돼버리거든. 아무튼 그래서 너희가 그런 녀석들의 이제 그 뭐지? 고정시키는 힘?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의 변화가 됐을 때 얘네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탐구하고 보고서를 쓰면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지. 너희가 만약에 3학년 때 탐구대회를 나간다면. 아니면 이제 너 여기 사이클로이드 나오잖아. 그잖아. 그럼 너희가 이제 공을 놓고 너희가 이게 비탈길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공이 굴러 떨어지는 속도를 너희가 이제 재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각도를 어떻게 줄 때마다 그 떨어진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왜? 다들 별로야? 이게 별로야? 네. 먹고 와도 돼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걸 참고하면 너희 탐구대 준비할 때 괜찮겠다 싶어서.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 팔자춤 방정식.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벌이 꽁지를 갖고 꽁지를 이렇게 돌리면 어떤 의미를 갖는데
아, 이게 팔자를 이렇게 꽁지 이렇게 돌리면 가까운 곳에 꿀이 있다는 의미래. 그리고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 먼 곳에 있대. 팔자를 그리면 먼 곳에 있대. 어. 아,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대. 도대체 그걸 왜 조사하고 있는 걸까? 아, 난 그게 더 궁금해. 나는 그 사람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고 싶어. 그런 생각, 뭐 그 사람의 그 내구조를 하는 거지. 도대체 그런 연구는 왜 하는 걸까요? 이런 거 있잖아. 한번 해볼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아르키메데스의 곡선. 그거는 원래 유명해. 아르키메데스의 곡선. 걔는 유명한 녀석. 응.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세 문제가 존재하니까 세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죠. 그러면 끝이에요. 자, 평면 위의 운동에서의 점이 움직인 거리래요. 봐봐.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0부터 파이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거리를 구하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지 일단? 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속도에 뭘 구하는 거지? 속도의 크기를 뭐 하면? 정적분하면 이동 거리는 뭐라 그랬어? 이동 거리.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크기. 지금 뭐? 속력을 뭐 한 거야? 정적분한 게 이동 거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게 얘를 속력이라고 보면 그럼 속력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만 결국 내가 속도의 크기를 구한다면 걔를 정적분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야?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거겠지? 그럼 원점부터 이것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될 거고 이렇게 사라지겠네 이렇게. 맞아? 그럼 얘 얼마야? 루트 2지. 얘가 지금 누군가? 얘가 지금 속도의 크기인 거야.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루트 2라는 녀석을 적분하시면 된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결국 뭐 루트 2 파이라고 쓰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점피가 시각 t는 1에서 시각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2분의 1부터 2까지 뭐 할 거야? 적분할 거야. 누구를? 속도를. 속도의 크기를 적분해야 된다. 그치?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인 거니까. 걔를 DT할 건데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t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요. 2분의 1 더하기 얘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얘를 여기다 하게 되면 곱하기인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정리된 걸 쓴 거군요. 얘 미분한 거 1 더하기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을 내가 뭐 하게 되면 원점부터 거리를 구하면 여기에 들어갈 식인 거지. 자, 그래서 루트 t 제곱분의 1에다가 요 녀석 하게 되면 더하기 4분의 1을 그냥 애당초에 밖으로 빼내놓고 얘를 제곱하면 얼마지? 1 마이너스 2 t의 제곱분의 1 그리고 더하기 t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 자, 루트 얘가 4분의 1이 있으니까 4분의 1에다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얘하고 얘가 만나면 더하기 4분의 1에 t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 4분의 1 애당초 밖으로 빼냅시다. 4분의 1을 빼내면 4분의 1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루트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고 왜? 4분의 1을 나가면 얘가 1 되고 얘가 분자 2가 생길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그래서 얼마?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걸 거고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2 더하기 t의 4제곱분의 1 얘가 지금 뭘로 묶여지는 거지? 그렇지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에 이렇게 묶여지는 거지 제곱으로. 그럼 없어졌고 앞에 뭐가 생기는 거야? 2분의 1이 있는 거지. 결국 이 녀석을 뭐 하라는 얘기인 거야? 아 정말 귀찮죠 그죠? 2분의 1부터 2까지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1 더하기 t의 제곱분이 얼마?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또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미분시키고 거리 구하게 하고 다시 적분하게 하고 미워할 거야. 어떻게 하랬지? 걸렸어? 어떻게 하랬지? 은근슬쩍 넘어가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저 끊어졌겠다. 안 끊어졌네? 선민이? 치료받을 게 많은가 봐. 뭐 교정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닌가? 선빈이가 선빈이 이거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아니 뭐 그냥 치아가 약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상하게 변해갖고 오는 건 아니겠지? 자, 얘 뭘 구하래? 곡선의 길이 구하래. 결국은 곡선의 길이 구하는데 얘하고 얘를 내가 할 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지? 곡선의 길이는 결국 뭐랑 똑같지? 이동 거리랑 똑같죠. 얘 양수? 얘 어차피 양수잖아. 그잖아. 이 범위에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어차피 x하고 y 다 양수니까 이동 거리를 그냥 대체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또 해야 해. 미워할 거야. 1 더하기 얼마? 얘가? 아이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y 프라임은요 t의 제곱 t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그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라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얘를 제곱해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2 더하기 t의 조금 전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더하기 t의 제곱분의 4 이렇게 얘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 이렇게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걸 루트.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맞죠? 얘가 날아가는 거고 따라서 인테그랄 1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의 dt가 될 거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적분하시면 적분 나이가 하시고 마지막 문제인가요 우리? 진짜 고생했다 너희. 고생했어요. 앞쪽 공부할 때가 행복했지. 아니 차라리 극한 쪽이 더 낫지 않아? 나는 이 뒤쪽 파트 계산 너무 싫어. 이 뒤쪽 파트 계산. 자. 얘가 현수선이에요. A가 1일 때 현수선. 얘가 A가 1일 때 현수선. 원래 얘가 원래 뭐가 A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A가 1이면 얘가 A가 1일 때 현수선. 근데
얘를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얘가 사실은 모의고사 있지, 모의고사. 모의고사 말고 뭐 논술. 논술에서는 이 현수선 되게 좋아해. 논술에서는 실제로 저 현수선의 정의를 주고 그 녀석을 갖고 현수선의 길이 막 이런 거 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수리 논술 준비하면 쟤를 꼭 공부하셔야 돼. 현수선을. 네, 관심 없죠. 자, 내가 지금 얘를 뭐 할 겁니까? 얘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돼? 얘 그냥 함수 하나잖아.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루트 1 더하기 얘 뭐? 미분 해서 뭐? 제곱 미워할 거라니까 3분의 2가 있고 미분할 거니까 2분의 3이 곱해질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1이 될 거고 다시 이 녀석의 미분이니까 2x가 곱해지면 너랑 너는 사라질 거고 따라서 내가 이제 다시 이 녀석을 뭐 하게 될 거니까 제곱하게 될 거니까 4x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1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루트 4x의 4제곱 더하기 나이스 2x의 제곱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감사. 이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3을 집어넣으면 얼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3분의 2에다가 x에 얼마? 세제곱 플러스 얼마? 비슷할 뻔했어. 이 녀석에서 내가 뭘 하겠다고? 0부터 3까지. 그럼 내가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고? 27에다 9, 18? 더하기 얼마? 3. 그럼 21?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 공식.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1 더하기 f'x의 전체 제곱에 대해서 이 녀석을 주어진 공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t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원래. 뭐 여기는 x니까 그냥 x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x, dx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지? 하나 일단 얘를 뭐 해야 돼? 쟤를 미분해야 돼. 그럼 미분하면 2분의 1에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이 녀석을 내가 다시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 그러면 4분의 1에 2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얘 제곱 곱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2. 이 녀석에 대해서 다시 뭐 할 거야? 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1이라는 녀석이 여기 들어오면 4로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1이라는 녀석을 내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4로 들어올 거야. 앞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4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2에 2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이 녀석은 2분의 1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 녀석이 다시 뭐가 되는 거지? 2에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에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겠지. 이 녀석을 뭐 해달라는 얘기죠? 똑같네. 그냥 할 걸 그죠 저걸로?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야 왜 적분 아직 안 한 건가? 진짜 2분의 1에 2의 x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에 이렇게 되는 거고 앞쪽에 뭐가 빠져나가는 거고 2분의 1이 빠져나가는 거고 dx가 되겠죠. 자 얘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고 2의 x가 되는 거고 얘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 녀석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고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그냥 이거 요것만 남는 그죠? 요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고 끝나는 거죠.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딱 끝났네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요거를 이제 싹 풀어갖고 오시면 시너지 완전 맞아. 박쥐가 더 두꺼워. 박쥐가 더 두꺼워. 아유 그게 풀이가 여러 개 있어서 그럴 거야.